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액을 거액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유튜브를 통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낭만 주식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12월 6일 금요일 오후 7시 25분 지난 시점이고요. GS건설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GS건설의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 자리까지 상당히 수급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부양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있었던 이후로 주가가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입니다. 제가 GS건설의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부 그리고 수급 딱 이 두 가지입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나라가 망가졌다. 그 영향 때문에 GS건설의 주가가 그대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이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길을 걷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GS건설 이야기를 하면 순살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까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 증명을 해주는 것은 돈밖에 없다. 확실하게 저는 이 종목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흐름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일단 당장에는 우리한테 수익을 갖다 안겨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 네이버 주식이 정말 잘 올라가고 있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것 또한 요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정말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계속 떨어지는 이유를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리면서 AI 대장주가 될 것이라고 3주, 4주 전부터 1000분 가까이 시청해 주시는 영상을 미리 제가 만들었었고 그 이유는 수급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뉴스에서 온통 네이버가 도배되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라인 야후 사태니 뭐 이런저러한 사태들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니 여기까지 오르니까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강하게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외국인은 이때부터 매수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GS건설 또한 마찬가지 흐름이라고 봅니다. GS건설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매수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면서 관세가 엄청나게 부과되게 되고 수출 주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일말의 희망마저 사라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의해 한국은행에서는 경기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선제적 조치로 금리 인하를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11개 채권 전문 기관에서는 한국은행이 2월 달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금리가 인하되면 뭐하냐. 원자재 값 이런 거 지금 폭등하고 있어서 과연 그런 것들을 메꿀 수 있느냐. 왜 망하는 길을 먼저 걸어가느냐. 맞습니다. 저도 일부분 동의하는 내용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우리나라가 택해야 할 것은 일단 내수를 살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계부채가 이미 부동산을 바탕으로 크게 증가를 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이 가계부채 요게 일단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내수를 살리려면 지금과 같은 뭐 대통령 탄핵하라 어쩌라 이렇게 하는 거 삶이 피폐하기 때문 아닙니까? 당장 우리 지갑에 돈이 조금 더 차 있다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차 있게끔 느끼게 하는 것이 돈의 분배, 즉 금리 인하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유동성 공급을 진행하고 이번에 계엄령이 풀렸을 때도 진행이 됐을 때도 국가에서는 여러 채권들을 바탕으로 국채를 바탕으로 이거 유동성 공급을 진행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집값 이야기까지 GS건설을 주가를 얘기를 하면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집값이 근본적으로 뛰어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은 서울에 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서울에 살고 싶어 하고 지방에 가는 것을 꺼려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더 이상 아파트를 지어낼 공간이 없고 신규 공급 자체가 많아지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기존에 있는 서울 아파트 값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것에 개인 투자자들 전부 포모가 오게 되고 나만 벼락거지, 나만 집이 없어 라고 하면서 영끌하다가 약간 주춤하니까 모두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듯한 모습을 보여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서울이라는 곳에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되는가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요번에 그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있죠?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이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63빌딩 높이로 재건축을 하게 되어서 요게 이제 70층인가 65층인가 그 정도 급수로 재건축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갑자기 드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서울에 있는 여러 집들 있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이 여러 아파트들이 거의 30년이 됐습니다. 그죠? 재건축이 일어날 때가 다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내수를 가장 빠르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부동산 쪽으로 돈이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니 서울의 내 집 마련이라는 명목 또한 챙길 수 있게 되면서 국민들의 수요까지도 만족시켜 줄 수 있고 삶의 질도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느끼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잘 돌아가는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S건설 쪽으로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구간은 전부 외국인들의 본거지 평균 단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사실 이 저항대를 뚫어준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 양봉에서 사실 저는 진입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있었죠. 요날 이제 양봉의 종가가 끝날 밤에요. 그래서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오늘 아랫골이 강력한 수요를 달고 있어서 사실 저는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GS건설의 주가가 저는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 매수 지표가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 저는 주가 상승이 강력하게 나와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GS건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이걸 가만히 냅둬도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좀 더 매수를 진행하거나 어떤 방향성들이 내 가격 평균 단가에 대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고 어렵고 대응하기 힘들고 혼자서 헤쳐나가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010-5741-1740번호 010-5741-1740번호로 GS건설 대응 이렇게 문자 연락 6글자 남기시면 여러분들 대응 가능하시게끔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해서 조치가 가능하게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좀 가볍게 맞춰 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GS건설의 신규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분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어떠한지 부동산 관련해서도 어떠한지 댓글을 한 번씩 쭉 작성해 주시면 제가 부동산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점을 참고해서 GS건설의 주가 전망에 대한 방향성을 좀 더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GS건설 관련해서 주식 관련된 방향성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 주시면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낭만 주식 채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가볍게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낭만 있는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